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궁금증 다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1시간 동안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답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가 있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상담하지 못하시는 내용, 다 물어보기 좀 어려운 내용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211회째, 지금 벌써 5년 넘게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요즘 국민연금 추후납부 하시느라고 좀 다들 바쁘시죠? 네. 지금 추후납부 또 처리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11월까지 신청하시려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추후납부 하시면서 연금액 늘려가시고요.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조금 더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연금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는 좋은 거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는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해요. 이럴 때 우리가 괜히 주식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이 막 좋고 흔들릴 때 그냥 유혹이 돼가지고 여기에 빠져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보니까 연금을 깨가지고 주식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연금은 연금대로 가시는 거고 주식은 주식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밥과 반찬은 각각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연금만 몽땅 해라 이것도 문제인 거고 주식만 몽땅 해라 이것도 문제인 거죠. 각각 다 필요합니다. 자, 일단 남박사님 오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야근하시면서도 신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박사님도 야근까지 하시네요. 밤에는 무리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은케이님 반갑고요. 허비양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정동대님 반갑습니다. 자, 바다님 반갑고요. 오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경혜님 반갑습니다.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 저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김현미님도 반갑습니다. 유소화 대리사님도 반갑습니다. 허비양님 추납을 2개월 분할 납부 신청했는데요. 네, 잘 하셨네요. 그죠? 네. 이번 달 12월하고 내년 1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하셨으면 소득공제도 나눠서 받을 수 있으시겠네요. 그죠? 자, 술개님 반갑습니다. 이경님 반갑습니다. 복덩어리님 반갑고요. 수키고님도 반갑습니다. 열매님 반갑습니다. 나는 멍퉁이님 반갑습니다. 네. 라이언파파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훈이맘님 안녕하세요. 두아이맘님도 안녕하십니까. 하왕님 안녕하십니까. 영숙이님 안녕하세요. 요리조리님 네 반갑습니다. 손준장님 연금박사 라이브 들을 생각하면 월요병도 사라진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라이브가 재밌는 방송. 이게 월요일 저녁에 좀 이렇게 월요일날 우리가 직장인들이 월요병 있잖아. 월요병. 월요일만 되면 그냥 직장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월요일 저녁엔 항상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노후 준비를 잘 해나간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고 또 인생 이야기 많이 해드리면 좋겠는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주 못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틈틈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윤님 반갑습니다. 빈모아님도 반갑습니다. 리윤케이님 연금박사님 최근에 올린 간병보험도 소득공제 된다는 것까지 시청했습니다. 다들 다 보셨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 리윤케이님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 구독해 주시면서 알람까지 하셔가지고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간병보험 소득공제 되는 거는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고요. 이런 이제 안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간병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허부양님 600만 원 정도인데 1회 분할 이자와 2회 분할 이자가 다른가요? 1회는 6,500, 2회는 23,000원. 아무래도 분담을 길게 하면 할수록 그러겠죠. 600만 원 정도를 내는데 300만 원 내시면 300만 원은 한 달치 이자만 내면 되는 거지만 다음 2회째 내시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두 달치 이장 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겠네요. 그죠? 네. 자, 임승님 한결같으신 연금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한결같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중요하다고 한결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요리조리님 반갑고요. 수선아님 반갑습니다. 네, 개미님도 반갑고요. 김지우님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덩어리님 11월에 추후 납부 신청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지금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 바뀌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박경희님 오래간만에 라이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두아이맘님 연금저축 연간 한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 시에 비과세 연금보험도 포함해서 1,500만 원 인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사 비과세 연금저축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 항목이고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사실 상품은 연금이지만 이자 소득 항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한도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비과세 연금보험은 어차피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셨다면 얼마를 받든 관계없이 뭐 연간 1,500을 받건 연간 1억 5천을 받건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고요.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연간 1,500만 원에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각각 전혀 다른 상품이다. 같은 연금이기 때문에 합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따르고요. 퇴직연금 따르고요. 연금저축 IRP 따르고요. 비과세 연금보험 따릅니다. 자, 개미님 추납을 제 거 해야 할까요? 뭐 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만 제외하면 국민연금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국민연금 통화가 힘들어요. 모두 추납하라는가 봐요. 그쵸, 네.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이런 이슈가 있죠. 자, 온 국민이 추후 납부해서 국민연금 늘리겠다는데 국민연금공단 직원분들이 전화를 잘 받아주셔야죠. 그죠? 네. 뭐 이런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국민들이 연금을 많이 준비하겠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자, 요리조리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60개월 분납 신청했고 12월 연체하고 이를 완납할까 합니다. 네,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네, 12월 연체해서 1월에 내시게 되면 또 소득대체율 43%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방송 올려드렸죠? 방송 참고하셔가지고 국민연금공단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칸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몰3333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질문이 많아지죠. 갑자기. 네. 에르투님, 건보료 너무 높아요. 연금 많이 받아야 건보료 토해내는 거 아닌가요? 네. 국민연금 받으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50% 건보료 내셔야 하는 것이고요. 퇴직연금은 건보료 없고요. 연금저축 IRP는 현재 면제하고 있고요. 비과세 연금보험도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만 건보료를 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의 50%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연금 자체에 대해서 건보료가 많이 부과된다.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실제로 내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다른 소득이 많이 있거나 부동산이 많이 있거나 이런 경우고 연금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시겠죠? 자, SOS님 반갑고요. 수선님 매월 IRP로 적금씩 불입하고 있는데 2년 후 퇴직금 받을 때 기존 IRP 통장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새 통장에서 IRP로 받을까요? 자, 일단 기존에 IRP를 불입하고 게 있으시다면 퇴직금은 새 통장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면 일단 첫 번째 관리가 편하고요. 퇴직금이 들어온 것의 세율과 그다음에 기존의 IRP가 내 개인적으로 불입한 것의 IRP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 통장에 있으면 알아서 빼주지만 어쨌든 내가 이걸 뭔가를 뺄 때 뭘 먼저 뺄 것인가 고민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직하시는 회사가 2013년 3월 이전에 퇴직연금을 개설한 그런 회사라면 새로운 IRP로 받으시는 것이 연금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건 일일이 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통장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 새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 퇴직금은 새 통장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RP가 한 회사에 하나밖에 못 만들지만 회사별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김희준님 반갑습니다. 개미님, 남편이 국민연금 30년째 납부하고 있고 저도 15년 내고 중단된 상태인데요. 제 거 수납해야 할까요? 일단 뭐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평균 수명 정도만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시는 거, 뭐 임의계속 가입하시는 거 미루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노후준비 1순위가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20, 30대에게는 국민연금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를 강제로 못하겠지만 그래도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하시는 게 제일 가성비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선아님, 통장이 많다 보니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일반 IRP는 좀 별도로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호철님 반갑습니다. 요즘 추운 하프가 뜨거운 감자더군요. 늘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사실 그렇게 추운 하프라는 것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뜨거울 만큼 감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면 관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아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운 하프가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의 가장 큰 좋은 효과는 뭐 그렇게 가지고 연금을 좀 더 받고 덜 받고 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게 관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추운 하프를 더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을 많이 준비하시게 되면 우리 노후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주식으로 가서 날릴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가서 묶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자금들이 결국은 연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서는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효과입니다. 그죠? 돈이 뭐 주식으로 갔다가 손실을 나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 뭐 다 갖고 튀거나 이런 거보다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연금을 많이 하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다라는 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항상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론이든 을박이든 관계없이 네, 연금을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중요한 것이다. 자, 김지우님, 국민연금 예전에 해지하고 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추운 하프와 다른가요? 그렇죠. 네. 반납은 과거에 해지했던 거를 다시 돌려서 살려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후 납부는 못 냈던 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지하셨던 분들은 반납하시고 나면 반납한 이후에 못 냈던 기간을 또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납과 추납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죠. 자, 짱이네 가족님, 연금 박사 보고 추납했고 11월부터 납부하는 금액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올려서 연금 잘 하셨고요. 연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숙기원님, 추납 68개월 내년 1월에 1650만 원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액 꼭 늘리셔서 더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춘길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K웰방님 추납 오늘 9% 내는 마지막 날이었더라고요. 오늘 4시에 분납 신청하고 12월만 18만원 내년에 완납하는 걸로. 아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직 법률이 공포가 안 됐을 텐데. 네. 자, 일단, 공포가 되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었는지는 한번 내일 공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바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님, 11월부터 직장 가입으로 국민연금 10만 8천 원 정도 냈는데요. 12월부터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최고의 54만 3,300원 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일단, 지역 가입자로서 더 내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내왔던 금액이 높은 금액이라면 높은 금액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낮은 금액을 내오셨는데 갑자기 올리게 되면 사실 올리면 올릴수록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가성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왔던 것과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높게 내지는 마시고요. 또 너무 낮게 내지도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짱이네 가족님, 남편은 추납하기 전에 월 납부액을 올리고 추납하면 더 좋은 게 아니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월 납부액을 올리고 추납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 달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걸 올릴 수 있거든요. 다음 달 걸 올리고 다음 달에 추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미 이제 지금 추납에 대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달에 내고 다음 달에 보험료 올리고 다음 달에 추납 완납하실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에 보험료 올려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납부액을 올려서 더 큰 금액을 추납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만 항상 국민연금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적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내시고 적은 금액으로 추납을 하게 되면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높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내고 높은 금액으로 추납하게 되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은 금액이 가성비는 좋습니다. 대신에 적은 금액은 연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불리함이 있고요. 높은 금액을 내시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연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가 좋냐 안 좋냐를 말씀드린 그렇고요. 그냥 내가 이거 갖고 가만히 있다 날려먹을 거다. 그러면 그냥 국민연금에 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김비주님 1,700만 원 60개월 분납 신청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분납 이자 내기 싫으면 내년에 일시불로 다 분할 상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님 추납했어요. 119개월, 월 26만 원 더 나옵니다. 네. 얼마 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 2, 3천만 원 하시고 26만 원 월 더 나온다면 굉장히 좋으신 거죠. 자, 몽당이님, 간병비가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네요. 가입할 때마다 고민했는데 이런 이점도 생기고 건강에 노력하자고요. 네. 간병비 소득공제 아니고 세액공제.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네. 자, 박정원님 반갑습니다. 모두 행복합시다. 모두 연금박사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다 같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다 같이 행복해지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국민연금 지금 질문 많이 주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모든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방송이 바로 연금박사 라이브입니다. 아시겠죠? 네, 연금박사 라이브. 자, 손윤장님. 사적연금에 언젠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저보장 8% 연금도 사적연금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저보장 연금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1인입니다. 네. 일단 사적연금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이란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만 의미합니다. 여기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데 정책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과세 연금보험, 지금 8% 연금보험, 최저보장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차이를 보실 게 뭐냐면 연금저축 IRP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데 면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비과세 연금보험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자, 연W님 20일 추가 납부 분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추 납부 잘하셨어요. 진종원님 반갑습니다. 자, 리움케이님 이번 달에 추납하셨네요. 국민연금 앱에서 필요 서류 포함 신청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통화로 추납 가능하고 개월수 정하고 3개월수 물어보고 납부 완료했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연금박사님 방송 시청 여러 번 하고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겠지만 추납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정입니다. 자, 복덩어리님 11월에 추납 신청하고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한 일시불로 내셔도 되고요. 11월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신청하셨다면 분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시고 추납하시는 것 잘 좋은데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하기 때문에 혹시 추납하신 분들 지금부터 우리 국민연금 다 추납 다 했어. 그 다음부터 뭐 하셔야 돼요 이제? 그쵸? 국민연금 추납부 다 하셨으면 그다음 내일 아침부터 운동하세요. 운동 해가지고 이제 헬스클럽 다니고 산책하고 등산하고 해가지고 건강을 제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연금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납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운동하세요. 운동.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네, 일찍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시면 연금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건강하게 이제 하셨으니까 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복덩어리님 11월에 말씀드렸고요. 나는 멍퉁이님. 제 아이디를 너무 못 읽으셔서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멍퉁이님 이상한데. 자, MOL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초창기 구독자입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남편 추납했고 전 퇴직하고 이제 사학연금 받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MOL님 초기부터 구독하셨어요. 벌써 한 5, 6년, 6, 7년 되신 거잖아요. 그죠? 강의 듣고 추납 다 하셨고 그리고 퇴직하시고 지금 연금 잘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고 계시는 게 좋으시죠? 우리 MOL님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연금 잘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후기, 그렇죠? 네, 이런 사례들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례들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연금 받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후기에 선정되신 분들은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연금 받아보니 이렇더라. 연금 받아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연금박사 센터, 저희 센터 보이시죠? 예, 센터로 전화 주셔가지고, 사례 이렇게 응모해 주시면, 또 제가,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사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연금 받아서 우리 MOL님처럼 내가 연금 받아서 행복하게 마음 편히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셔야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연금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쭈니님, 추납 9% 납부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1,670만원 신청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나 봅니다. 그죠? 법이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지윤님, 오늘 국민연금 다녀왔습니다. 추납부 신청을 갔는데 예전에 국민연금을 중간에 받아서 오늘 반납 신청하고 갔습니다. 추납부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달라질까요? 반납 신청하는 것은요, 오늘 하셨으면 오늘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실 거고요. 내일 반납을 하시게 되면 내일까지의 이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게 할수록 이자도 좀 더 붙겠지만 이번에 개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뭐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긴 하겠지만 보험료율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반납은 과거에 해지했던 걸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정란님, 연금의 중요성 이토록 좋은 건데 준비 없이 살다가 우연히 듣고 부랴부랴 준비했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김정란님, 진짜 연금 중요하죠. 그죠? 네, 이거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미 노후를 시작해서 그때 가서 깨달으시면 늦거든요. 일찍 깨달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목돈은 내가 지켜내야 하고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라는 이 한 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일찍 깨닫는 것이 결국은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나중에 깨달으면 쉽지 않습니다. 자, 김정란님, 안병희님, 예전 회사 퇴직금을 IRP로 입금해서 연금을 수령 중인데 현재 다니는 회사 퇴직연금은 기존 IRP에 추가로 입금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있죠. 네, 다만 현재 다니시는 회사 퇴직연금 DC는 맞아. 기존 IRP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연금 수령 중인 계좌에 넣을 수는 없고요. 수령 중이지 않다면 그 계좌에 퇴직하신 이후에 넣을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퇴직연금, 나중에 그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면 새로운 IRP로 입금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금을 개시한 계좌에는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자, 신현불님, 교직원공제에 든 장기저축 분할 급여금도 1,500만원 개인연금 수령한 데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교직원공제 상품은요, 별도로 교원공제회 그 상품은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1,500만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시불로 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연금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만 내면 되시는 것이지, 그걸 인출하는 것에 제한이 있거나, 1,500만원 연간 이내에서 수령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교직원공제에 상관없습니다. 자, 온누리님, 연금박사님께 최저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어느 날 보니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왜 그런가요? 담당자가 그대로인데요. 네. 한번 보시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외부 강의를 맡는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임맘님, 58세로 추납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12월부터 일하게 되었는데요. 추납해야 할까요? 네, 58세 추납금액 1,500만원 정도. 네, 당연히 하셔야죠. 네, 추납하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연금을 늘리십시오. 슝슝님, 추후납부를 직장일 때 내는 것과 쉴 때 내는 것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일단 보험료가 달라지면 추후납부는 달라지겠죠? 추후납부란 것이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못 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면 추후납부 금액도 총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지금 하는 것이 좋으냐, 나중에 하는 것이냐 좋으냐에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보험료율이 오르기 때문에 하실 거라면 지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정경님, 추납을 먼저 해야 할까요? 반납을 먼저 해야 됩니까? 반납을 먼저 하셔야 추납 기간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납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조은 하루님 감사합니다. 네. 이용수님, 재평가율로 분납하는 것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현재 최대 금액으로 불입 중이고 납입은 30년도까지 41년도 불입 예정입니다. 네. 재평가율로 분납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일찍 내면 낼수록 소득에 대한 재평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것이 소득 재평가율이죠. 자, 그래서 이래서 일찍 내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죠? 네. 대신에 일찍 내게 되면 그만큼 지금은 소득 대출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냐 나중에 하냐가 사실 큰 차이가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만 제도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SOS님 추납 30개월 1,600만 원을 나눠서 내며 3년 정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내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남편은 올해 6개월치 내고 9% 24개월 이자를 내면서 분할 납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분할 아니고 내년에 9.5% 1년치 내후년 10% 1년치 내려가는데 어느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네. 자, 일단 올해 신청을 하셔서 올해 6개월치 내고 뭐 분할 납부를 하시든 그 다음에 올해 신청하고 내년 신청하고 내후년 신청하시든 소득공제는 납부한 해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분할 납부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냥 신청을 3번 하시든 각각 소득공제 효과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죠? 왜냐면 분할 납부도 그 해에 들어온 분할 납부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는 것이고요. 내가 신청을 그 해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또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내후년에 하시게 되면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올라가 봐야지 여러 가지 또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굳이 분할 이자는 사실 2.6%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죠? 네, 분할 이자도 딱 일시불로 내가 돈 생기면 상환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분할 이자나 이런 걸 내는 것보다 보험료율 오르는 게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뭐 9에서 9.5로 오르면 사실상 0.5%포인트가 오르는 것이지만 9가 9.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5% 올라가는 것이고 분할이자는 2.6%다. 그럼 분할이자가 조금 더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일단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야성화님 52세 이미가입자이고 119개월 추납할 수 있으시면 빨리 하셔야죠. 자, 딱따구리님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국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년 연장이 되면 국민연금도 회사가 50% 내는 방식으로 조정될까요? 아니면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적용될 것 같은데 임피치를 적용해 50%까지 삭감되는 회사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일단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년을 연장한다 했을 경우에 60세에서 65세까지 더 일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 납부 기간은 60세입니다. 국민연금법이 같이 바뀌어서 국민연금을 의무 납부 기간은 65세까지로 간다. 그러면 회사에서 절반을 정년 연장 기간 동안 내줘야 되겠죠. 하지만 정년은 65세가 됐지만 국민연금 의무 납부는 아직도 60세다. 그러면 61세부터는 회사가 이 직원을 정년이 연장됐으니까 65세까지 고용하되 국민연금을 납부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내셔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전액을 다 내셔야 되는 것이지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이런 건 아니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래서 정년이 연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도 65세까지 의무 납부로 연장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저 편집업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홍화장님. 네. 8% 종신연금 8% 확정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증권은 왜 변액연금이라고 하나요? 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7% 8% 최저보증 연금들이 상품의 기본 구조는 변액연금입니다. 투자에 연동하는 연금이죠. 하지만 이 투자 수익이 오르건 내리건 관계없이 종신연금으로만 수령하신다면 8%를 최저보증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는 최저보증 확정연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또 인출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 수익에 따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을 보시는 것보다 상품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임승주님 최저보증 8%짜리 비과세 연금보험이죠. 네, 연금 수령 조건하에서 최저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급방근님 반갑고요. 이제 손중장님 도움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야생화님 52세 이미가입자이고 119개월 추납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하셔야 됩니다. 내일. 자,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공포가 됐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자, 다이어님 공부하러 출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리우케이님
연금 받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선물이 날아갔네요. 네, 그죠. 네. 아니, 뭐, 연금, 수령 후기도 좋고, 연금 준비 후기도 좋습니다. 그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후기를 만들어주면서 좋겠죠. 네. 아니면 뭐, 부모님 후기도 좋습니다.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후기. 자, 다이네르님. 예전에 9.5% 추납하려고 맘먹었는데, 내년 초나 말이나 금액은 같은 거죠. 0.5 더 내면 좀 더 받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내년 초나 내년 말이나, 보험료율은 9.5% 똑같고요. 소득 대체율 43% 똑같으니까, 올해는 9%로 내고, 41.5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지만, 내년은 9.5% 보험료가 오르지만, 소득 대체율도 일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기현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부부국민연금 합산인가요? 건강보험료는요, 가구별로 부과됩니다. 가구별로. 그렇기 때문에 가구에 국민연금 소득이 각각 있으시다면 각각 다 합산돼가지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발생하는 건데 그걸 합산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가구별로 부과되는 것이다. 자, JJJ님, 보험료율 13%가 되더라도 이미 가입할 만한가요?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지금 꾸준하게 9% 쉘은 많이 내시라고 얘기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10%, 11%, 12%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에 대해서 뭐 가성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보다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죠? 그거는 13%가 되는 것이 2033년이니까,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우님, 추납 1,1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카드 일시불로 납부하잖아요. 국민연금 카드 납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되시는 분들은 카드 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바램님, 추납 1,0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61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대신 51만원 초과하여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하네요. 그러면 1,000만원 내고 기초연금 받는 게 나을까요?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자, 우리 바램님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게 확실합니까? 네,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지금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초연금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초연금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5년 현재로는 국민연금을 추납을 신청해서 국민연금이 올라감으로써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초연금 좀 덜 깎이려고 국민연금을 추납 안 한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초연금 깎이면 일부 깎이고 아니면 어쨌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윤리님. 국민연금을 최저금액으로 20년 납부하기와 8% 연금보험 100만원 납입하기 중 선택을 한다면 어느 게 나을까요? 일단 우리 상윤리님께서 몇 년생이신지에 봐야 되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30대는요 30대나 20대 뭐 젊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하시는 것보다 최저보증연금 하는 게 연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은 앞으로 점점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받는 금액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최저보증연금들은 어쨌든 가입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보증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 50대, 60대야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민연금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많죠. 근데 나이가 40대, 30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개인연금이 더 유리한 구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발생하거나 혹은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연금은 내가 못 받고 죽어도 남은 금액은 전부 상속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연금과 이 공적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개인연금이 유리해지고 있다. 자, 안님, 추납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올해 11월에 9% 할부 60개월 방식으로 하면 소득대체율 43% 적용되는 건가요? 네, 국민연금은 일단 국민연금법 개정 전에 신청하시게 되면 올해 9% 보험료율로 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납부하시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년 이후에 납부한 납부 시점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농부님, 11월 달 추납하러 가셔서 7월 납부 1,100 넘겠는데 울고 싶습니다. 아, 네. 네, 11월에 하시고 다 하셨어요. 네. 큰 차이 없습니다. 하신 게 다행이고요. 그죠? 네. 조금 더 받으려고 분납 뭐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1월에 잘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뭐 연금액 뭐 몇백 원, 몇천 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 없으시고요. 또 11월에 하셨기 때문에 소득세 평가 받으실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다 추납했어요, 사실. 네. 자,
꾸럼님, 공무원연금 대해서도 문의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최대한 안 데까지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자, 블루님, 63년 10월생이면 내년 9월까지 추납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63년 10월생이시니까 연금 받는 나이가 63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 10월부터 받으시잖아요. 그 전까지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조금 더 오르기는 할 겁니다. 자, 강인경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고 구독 신청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추납 신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1,520만 원일 때 48개월 분납 신청했는데 60회로 분할해서 목돈일 때 넣는 게 더 나을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잘게 60회로 분할해가지고 나중에 일시불로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고 그 12월 한 달치 차이니까 그냥 48개월 분납하셨고요. 분납이 60회가 되지만 모든 분들에게 60회가 분납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작거나 추납 기간이 짧거나 이러신 분들은 60회 분할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48개월 분할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60회로 더 늘리는 건 그렇게 큰 뭐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R12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월스님, 연금 박사님 저번 주에 박사님이 영상 보고 급하게 가서 전 1,071만원 일시불로 납부하려다가 60개월 분납 추납 신청했어요. 근데 추납 신청하고 와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12월부터 이자까지 18만 680원 납부인데 12월 달 걸 연체하고 이런 납부는 무슨 혜택을 만다고 하는 다시 설명이에요. 네, 이거 그냥, 실제로 약간 좀 이렇게 뭐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왜냐면 60개월 분납을 신청했지만 12월 달, 우리 다음 달에 내는 거는 41% 적용받으니까 그거를 연체해서 1월 2일 날 내면 그것도 43% 적용받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하셨어요. 하시면 끝난 거야. 그냥 잘 하셨어요. 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자, 오드리 절번이 9월에 320만원 반납 후에 지난주에 119개월 분할로 추납 신청했고 내년 상반기 안에 완납하려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연금 많이 늘어나시겠네요. 그죠? 자, 연금 박사님 덕분에 연금 지식으로 노후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준비하게 되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 구독해 주시고 또 저로 인해서 연금을 준비 잘하셨다니까 정말 도움 됐고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꼬럼님 공무원연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자, 화이팅님 카드 납하면 수수료 엄청 붙을 텐데 그렇죠. 수수료가 붙긴 붙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김기원님 반갑습니다. 네. 길이요닝님 영상 보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30대 후반입니다. 군 경력 포함하니 1,600 정도 넣을 수 있고 28개월만 분납 가능한 데서 금일 신청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미리미리 다 연금 준비 잘하셨으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금 준비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호월스님 51세인데요. 제가 9만원 임의가입자 했는데 저번 주에 국민연금 추납 신청하러 가서 20만원으로 올려서 신청하려 했는데 그냥 9만원으로 일단 신청하고 1월에 20만원을 올려서 신청하라고 해서 그냥 9만원으로 60개월 신청하고 왔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추납이라는 것이 이번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거고요. 그러면 신청을 했다는 게 뭘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거 해가지고 뭐 추납 내가 과거에 못 낸 게 예를 들면 30개월인데 이번 달에 9만 원으로 한 10개월씩 내고 다음 달에 20만 원을 올려가지고 또 한 20개월씩 내고 이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9만 원으로 신청하고 1월에 또 그냥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만 원으로 60개월 신청했다. 이거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일단 신청하셨으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면.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이번 달에 보험료 올릴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 이미 보험료가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달 12월 보험료를 올리고 12월에 추납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희님 잘하셨습니다. 행우님, 개인연금 계약자는 피보험자는 자녀 이렇게 가입하는 거 있나요? 그렇죠. 네. 모든 연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는 자녀 이렇게 개인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연금 수령자는 부모로 다시 할 수도 있고 연금 수령자를 자녀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일단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증여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기리온님 현재 법이 공포되지 않은 한해에서는 최근 영상에서 안내주신 11월 신청 12월 미납 1월에 일시금 납부해서 9%의 보험료를 43% 소득 대체율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몇 분 말씀하시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랬다네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진짜. 내일 공포가 되려나? 네. 정인숙 무조건 잘 되게만님. 자, 64년 1월생으로 올해 5월부터 9만원 내다가 8월부터 회사 입사하니 26만원 내는데 받는 금액은 조금이라도 계속 내도 되는 건지, 앞으로 1년 더 내는 거라서요. 어쨌든 64년생이시면 앞으로 한 2년 더 낼 수 있는데, 그죠? 네. 내셔야죠. 네. 더 내셔서, 그 정도, 얼마 안 된다 하시더라도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으니까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기호님, 53세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으로 67세에 2,200불 수령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100만원 정도 되는데 추납을 오늘 알아보니까 57만 3천원, 119개월 6,800만원입니다. 추납해야 할까요? 자,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으로 연금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원 가까이 받으시는 거고, 국민연금 100만원 정도 되는데 추납이 또 가능하네요. 그죠? 네.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보험료를, 추납을 지금 6,800만원까지 하시게 되면 가성비는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일단 이거는 뭐,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연금 상황을 놓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에서 연금을 이미 월 300만원 정도 받으시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100만원 이상 받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연금이 그렇게 부족하고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그죠? 6,800만원 내고, 한 달에 월 연금액이 뭐 한 5, 60만원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하로 한 3, 40만원 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이미가입하는 사람의 최소 금액이 내년에 95,000원인가요? 네, 내년에 이미가입자 보험료도 9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강성민님 안녕하세요. 구독 중입니다. 저는 공적연금 대상자이고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며 배우자는 소득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는 공적연금만 해당되지 궁금합니다. 자, 공적연금, 그죠? 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관계없이 공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때는요, 이 공적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더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았냐 안 받았냐에 영향을 미치죠. 소득공제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이 내가 수령하는 국민연금 공적연금 금액 곱하기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킬12님, 부부 둘 중 한 명은 10년을 못 채웠을 때 추납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납부 포기한다면 65세 시점에 일시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뭐, 둘 중 한 명이든, 뭐, 어쨌든, 네. 국민연금은 각자 개인 기준으로 10년 납입기간을 못 채우셨다면 60세에 일시금, 반환 일시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시금 받는 게 좋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지만 일시금 받는 게 좋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년 못 채우시면 일시금 받습니다. 자, 9259님, 네. 저는 임의가입자, 주부로 추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9만원 내고 있는데 12월에 추납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내면 보험료가 인상될까요? 어차피 임의가입자인데 보험료 인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가입자 보험료 인상됩니다. 아시겠죠? 자,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내면 12월에 9만원이지만 보험료가 95,000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야생화님, 오늘 추납 신청 서류 접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교육이 있어 자리 없다고 내일 처리한다고 했어요. 오늘이 9%로 마지막 날이면 저는 어떻게 했잖아요. 갑자기 멘붕이 빠지네요. 네. 일단 뭐 신청을 하고 신청 확인서를 받아오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다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그렇게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님, 반납금, 미납금, 추납금까지 일단 신청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연금 연체하지 마시고요. 잘 내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수님, 반납금은 뭐죠? 반납금. 반납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90년대에는요, 국민연금을 냈던 거를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럴 때 국민연금 냈던 돈을 돌려받았어요. 해지해가지고. 이걸 다시 돌려내는 것이 반납입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해지하셨던 분들 대상이죠. 그게 대상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람님, 추납 11월에 신청해 놓았고 일시불 12월 말까지 완납할 예정인데요. 만약 연차에 1월에 일시납하는 경우에 연체이자 내면 43% 적용되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체이자가 제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체이자가 뭐 적다면 상관없겠지만 연체이자가 높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1월에 내가지고 연체를 해서 1월에 내시게 되면 43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납부 1 기준입니다. 자, 우주별님 58세입니다. 추납금이 뭐냐 1112만 4천원 60개월 분납 신청했습니다. 국민연금 카드 자동 납부 가능하고 추납은 카드 결제 가능하지만 추납 카드 자동 결제는 안 된다고 상담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국민연금을 매월 내시는 것은 카드 자동 납부가 가능하지만 추납은 자동 결제는 안 된다. 일시불로 내셔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카드도 된다. 참, 카드 수수료가 많던가요? 카드 수수료 없나? 국민연금? 네. 자, 남이우님, 추납 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나중에 또 할 수 있는가요? 그럼요, 네. 추납 119개월 한도 내에서 내가 이번 달에 10달 신청하고, 다음 달에 10달 신청하고, 내년에 또 10달 신청하고, 내후년에 10달 신청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보험료율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계속, 총 개월수 119개월 한도 내에서 계속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리언님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떡국님 늦게 출석하셨네요. 오늘 국민연금 추납부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잘 나방 또 제 방송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오늘 들을 얘기 많은데 지금 전부 추납해가지고 이 방송하는 정신이 없네, 그죠? 네. 요즘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 다 보고 계시죠? 네.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 이렇게 노후 준비 안 되신 분들이 갑자기 퇴직해가지고 겪는 어려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노후 준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런 얘기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정님. 네. 200개월 납입했어요. 자영업자입니다. 15만원가량 냅니다. 더 내고 싶어 상담받으니 현재 65세 때 73만원 받고 30만원 납입하면 83만원 상한가 57만원 납입하면 102만원 수령한답니다. 내일 증액하러 연금보험에 가는데 어느 정도 적정성일까요? 일단 많이 내실수록 연금액은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갈수록 가성비는 떨어지니까 적정선 30만원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셔가지고 연금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적게 내는 것도 안 좋아요. 자, 이채연님 59세인데 알려주신 대로 60개월 분납으로 추납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원을 일시납 연금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1억 원 지금 일시납 연금 일시불로 하실 수도 있고 나눠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5% 연금이 사실 1억 원은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에서 좀 이해가 안 간다, 좀 자세한 설명 원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창원님, 상계월수가 150개월 정도 나오는데 추납해야 할까요? 다른 금융상품 추천 나올까요? 상계월수가 이렇게 150개월이면 벌써 12년, 13년인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이창원님께서 국민연금을 내시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소득공제의 세율, 환급률에 따라서 또 상계월수가 더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뭐 이래저래 따져도 3개월수가 150개월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3개월수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개인연금이 차라리 나은 구간으로 이제 시프트, 이전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희훈이 이미 계속 가입 중인데 연말정산시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이미 계속 가입 중이지만 소득이 있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미 계속 가입 중이시라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세금 돌려받을 돈이 없겠죠.
자, 김성경님 62년생인데 추납금 신청했습니다. 1,500만원. 네, 잘하셨습니다. 62년생? 62년생이면 지금 연금 받을 나이 아니신가요? 마지막 막차 타신 것 같습니다. 자, 과실님. 생각해보면 월보험료가 55만원이고 과거 못 낸 금액이 100개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계속 이어주시고요. 문은주님. 뭐냐, 문은주님. 네, 아이고. 68년 2월생 추납금액 3,200만원 60회분 분납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60세 이후 급여를 24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금 추납하고 임의가입하려고 했다가 영상 보고 오늘 신청했어요. 잘한 건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60세 이후에 임의가입도 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60세 이후에 하시게 되면 보험료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점점 더 이제 내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연금액은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68년생이시면 57세인데 앞으로 3년 기다렸다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하시는 게 오히려 잘하셨습니다. 자, 라라님 감사합니다. 500만원 추납 예정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달에 추납 신청 후 분납 신청하고 이달에 미납에 1년 1월 안납하면 될까요? 일단 그렇게 제가 방송 찍어드렸고 공단에서 이렇게 안내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면 공포되고 나면 더 이상 안 된다며 합니다.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석수님 현재 취업 중인데 87개월 추납 1,6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1년 후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 후에 9만원으로 추납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로 추납하다가 퇴직해서 9만원을 조정해 주는지요? 안 되면 기다렸다가 퇴직 후에 하늘을 하려고요. 자, 일단 안 됩니다.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납 87개월 하실 건데, 지금 이번 달에 40개월 하시고, 나중에 47개월 하셔도 되고요. 그죠? 네. 퇴직 후에 보험료를 줄여서 추납을 전체 금액을 줄이겠다. 좋으신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면 연금액이 또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은 또 아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내년, 내후년에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런 면에서 가능한 일찍 하시는 거 좋겠고요. 1년 차이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을 적게 내시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상필방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며칠 전, 네, 군대. 자, 캐비8780님. 덕분에 남편 군대 추납하고 저도 추납 신청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김순자님 39세 추납 34,000원 54개월 1,700만원 분할 신청했는데 상계 월수가 112라고 합니다. 너무 가성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보험보다 괜찮은 건가요? 상계 월수가 112개월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10년 미만의 원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니까 나쁜 거 아니니까요. 개인보험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자, 프리티 피의 마마님 18세 자녀 이름으로 5천만 원 정도 최저 7% 8%의 금리 연금보험을 10년 납으로 가입하고 30년 이상 이후 종신연금으로 받고 싶은데요. 이런 투자는 어떤지요?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중간에 자녀가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자녀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해지할 수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부모 이름으로 하시게 되면 사실 또 증여가 됩니다. 어쨌든 자녀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녀 이름으로 하시는 건 좋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녀 이름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좋은데 자녀가 또 나중에 결혼한다, 집 산다 그러고 다 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만 잘 될 수 있다면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플랜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다만 어쨌든 자녀의 앞날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벤트 자금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 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순서적으로 연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별님 국민연금 카드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부과됩니다. 거의 1% 가까이 부과되네요, 그죠? 네, 1,000만 원 하면 한 10만 원 수수료 부과된다는 얘기네요. 별로 안 좋네. 네. 자, 미스터박님 국민연금 변경 조례 공포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요? 자, 일단 제가 확인하는 사이트는 의안정보시스템이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 하는 거 개정안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최근에 올라온 그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을 조회해 보시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그죠? 이게 국민연금 그 국회에서 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의안정보시스템 지금 어디까지 왔나 볼까요? 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네, 지금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이 이제 그 법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추납부 개정안에 관련해서 보시면요, 네, 이수진 의원이 올린 거, 네,
지금 정부 이송이 11월 14일 날 됐고요. 아직 공포는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공포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공포하면 내일 시행되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내일 10시에 공포했어. 그럼 9시 반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지? 그 공포한 날로부터니까 안 되겠네요. 네. 자, 어쨌든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조멜님, 국민연금 모르겠고, 연펀드, 연금저축펀드 1800, ISA 2000 다 납입하고, 나머지 그 이상은 어디로 연금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자,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1500, 1800만원, ISA 2000 있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1800만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세금 혜택 받는 것들이 쭉 있으니까 각각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실님, 생각해보면 월 연금액이 55만원이고, 못낸 기간이 100개월이라 한다면, 11월 신청 후 12월에 9% 소득세 41.5 일시납하는 것으로 소득세 분배하는 것과 12월 연체 후 60개월 분납하는 건 12월 미나 연체 후 분납일지 생각하고 43 소득세 기록해 분배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야, 그렇죠. 네, 잔머리로 생각됩니다. 약간 살짝, 네. 네,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또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기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방송 보시면서 또 요만한 걸 요만큼 또 크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여러분 판단하시고요. 굳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나 나중에 내년에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 바로 일시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분납했다가 또 이자 내야 되고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손현숙님, 내년에 추납하면 0.5% 더 내고 더 받으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더 받는 것은 41.5에서 43으로 올라가서 1.5%포인트가 올라가는데 비율로는 약 한 3.6%가 올라갑니다. 근데 보험료는 9에서 9점으로 올라가요. 거의 한 4.5%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받는 금액은 조금 적게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이 적게 올라가도 나중에 많이 오래 살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 받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슈슈님, 경단녀 71년생 직장생활 중 최고 월 기준액 납입 중인데 지금 추납 51개월 신청해서 다음 달 납부 정정 중이며 네, 아이고. 그 다음에 과실님, 네, 그죠. 11월 27일에 반차 쓰고 추납 신청을 갑니다. 네, 라고 되셨네요. 그죠. 네. 슈슈님, 이전 일시금 바당금 다음 달 12월 26일 자동이 제로되고 나서 남은 68개월 추납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하는 스타일일까요? 반납하시고, 그 다음에 추납까지 하시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71년생이신데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꼭 내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는 거 좋은 선택입니다. 자, 후이즈미님. 네, 임의가입자 72년 1월생으로 9만원씩 내고 있는데 추납 119개월 할 수 있다더라고요. 납부금액이 1000만원대인데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한다면 언제 하는 게 나을지 9만원으로 계산해서 추납하는 게 나은지 어떤 분은 최고액으로 높여서 추납하라고 하던데 어떤 게 나을지 자, 그러면 연금을 높여 올리면 건강보험이 올라간다는데 그냥 9만원대로 나을지. 자, 일단 국민연금 적게 내시면 가성비는 좋지만 연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고 높게 내시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절대 금액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요? 뭐 아무래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더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연금을 제일 좋은 거니까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늘려놓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 건강보험료 나오면 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닌 것 같다. 아시겠죠? 너무 적게 내시는 건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주별님, 아들이 26세이고, 최저보증연금 30세에 가입하면 월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30세에 뭐 한 달에 100만원씩 만약에 10년을 내서 65세부터 연금 받는다면 거의 한 250만원 넘게 나올걸요? 네. 100만원 10년 내고 한 200만원 넘게 평생 받습니다. 자, 요런 거는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운케이님, 라이브 중인데 광고가 6개 정도 떴어요. 라이브가 광고 중에는 끊깁니다. 아유, 그러네요. 그죠. 만약에 조금 이제 끊기신 부분은 조금 더 땡기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광고가 좀 많이 떠. 제가 뭐 광고 붙이는 건 아닌데, 저는 기본 광고만 붙이는데, 광고가 이렇게 많이 뜬지 모르겠네. 유튜브가 요즘 돈 벌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네. 네. 저한테는 얼마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광고 보시는 거. 네. 자, 코스모스님, 11월 25일 공포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바로 수납 신청했어요. 뭐,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 25일 공포된다는 얘기는 뭐 내일 하겠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 남희훈님 오늘 추납 신청했는데 12월 2달치가 나온다던데요. 연체하고 1월에 일시불 납입해도 되는 거 맞는지요?
자, 일단 뭐 그렇게 하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오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네요. 또 뒤에서 잘 다 들어주셨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구독자 여러분도 매주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제, 추납은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이제, 너무 지겨워.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어. 네, 이제 별 차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코스모스님, 3개월 수가 11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찍찍님, 3달째 근무 중인데 추납소득공제 50% 되나요? 추납소득공제는 우리 찍찍님의 소득공제 50% 받으시려면 연소득이 뭐 한 10억 넘으시면 되겠네요. 10억. 그렇죠? 네. 그래서 연소득이 10억 넘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납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소득세율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납을 해도 소득공제에 돌려받는 세율이 6%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세율이 50%인 사람은 똑같은 금액을 내도 돌려받는 세율이 50% 넘어가는 거죠. 이게 소득공제의 특징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자, 10시간 넘었네요. 올방울님, 박수기님 감사합니다. 영미아님도 감사하고요. 호월스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임의가입자 9만원으로 1071만원 60개월 분답 신청해갖고 네, 그쵸. 네, 20만원 올리는 건 12월에 하는 게 유리하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미님 66년생인데 60세까지 납부했는데 64세까지 추납. 지금 신청 가능한지요? 지금 66년생이시면 이제 60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59세시인데요. 그죠? 60세까지 내내 납부하시고 만 나이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4세까지는 추납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임의 계속 가입하시는 겁니다.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낸 걸 내는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앞으로 일시불로 낼 수 없습니다. 뭐 선납이 가능하긴 하나 앞으로 64세까지 매달 임의 계속 가입으로 내시는 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기영님 감사합니다. 네, 데를라님 72년생 119개월 6,800만원 60개월 신청했어요. 저한테는 12월 1일 공포라 11월 중으로 신청을 안내받았어요. 12월 1일 날 공포라고 또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11월 25일 날 이렇게 갑자기 뭐 기습 공포하면 안 되지. 사실 이게 날치기 맨날 국회의원들이 날치기만 하다가 이거 지금 날치기 공포하면 안 되겠지. 12월 1일이겠죠. 뭐 내일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팬더맘님 63년 9월생입니다. 근로소득자입니다. 임의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43만 5천원 임의가입하고 추납 15개월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추납하고 남은 24개월을 내면 8만원 증가된다고 합니다. 임의가입 추납해야 할까요? 어쨌든 8만원, 네. 얼마 내시는 총액이 모르겠네. 총액 대비해서 가성비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구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나쁜 구간은 아니니까 내셔가지고, 뭐 그 돈, 연금 얼마 안 올라간다고 하시겠지만, 그 올라가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가능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추납은 평균 수명 이전에 들어가시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것만 사시면 좋습니다. 안종일님 9만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추납 110개월은 28만원 하고자 하니 11월에 납입 변경하고 12월부터 추납 가능하다고 하답니다. 그렇죠. 네. 변경을 하시려면 12월부터 변경이 되고요. 그때 추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하시려면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식식님 12월에 추납 신청하고 12월에 일시금 납부하면 안 되나요? 꼭 11월 신청이 좋나요? 네, 12월 신청하고 12월에 일시금 납부하실 거면 11월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음 달 하셔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님 감사하고요. 안미경님, 남박사님, 황그러dom님, 사랑관님 감사합니다. 네. 남이우님, 지겨우실 수도 있겠어요. 네, 지겹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사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조금 그긴 합니다. 어쨌든, 추납은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딴 얘기 합시다. 우리가 국민연금 말고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할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 지금, 인생 말아먹게 생겼는데 그 사람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노후 준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자, 주은혜님 오늘까지라고 하셨나요? 네, 이번 달까지라고 한 게 아니고요. 법률안이 개정된 게 공포되기 전까지. 그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공포되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공포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대통령 마음이니까요. 네, 조현미님 국민연금 많아지면 기초연금 삭감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많이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남이유님 공단에서 내일부터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자, 규유님 최소 금액 9만 원이 제일 효율적인가요? 제일 가성비 낸 돈 대비 효과는 제일 좋으나 절대 금액이 작습니다.
자, 카메론 챔프님 55세 추납금 1,500만 원. 오늘 분납 신청했으며 12월까지 1회 납부하고 내년 일시불 납부 예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경혜 이블님 감사하고요. 팬더마님 이미 가입하고 완납하면 이미 가입 취소되나요? 아, 그럼요. 네, 이번 달 이미 가입을 하고 추납을 했어요. 다음 달부터 안 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미 신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씩씩님 감사하고요. 주은혜님 추납 신청은 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거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네, 우주별님도 감사합니다. 자, 서선미님 국민연금이 200만 원 나오면 단점이 있나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단점이 어디 있어요? 오래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씩씩님 공포전 납부까지 끝내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포전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납부는 12월 가서 고민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신청만. 자, 달량가름님 43세인데 월급 100만 원 받고 주 납부 117개월 남았는데 오르기 전에 9%였을 때 내는 게 이득일까요? 일단 월급이 올라서 더 내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적은 금액 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박사님 그게 아니고요. 보험료 9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20만 원으로 올려서 추납하려고 했는데 11월에 보험료 올리는 건 불리하다고 해서요. 우리 홀스님 뭐라고 하셨지?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하시게 되면 그 9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이거 지금 이게 말씀만 가지고 그런데요. 어쨌든 11월에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11월 보험료는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12월에 보험료 올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공단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라서 아니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중관님 감사하고요. 라라님 추납은 전화로 안 되고 방문해야 하나요? 전화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화로 다 되십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후이즈미님 추납 신청하고 일시불 납부하지 않고 분납해도 상관없나요? 그럼요. 최대 60개까지 분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도 1시간 내내 또 이렇게 질문을 지루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바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답변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오늘 이렇게 더 깊게 답변 못 해드린 점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제 얘기를 듣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국민연금공단 업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1355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도 아직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물어보시고 좀 약간 2번, 3번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연금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 앱에서도 가능하고 전화로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돈이 굳어서 국가에 돈맥 경화가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하면 나중에 연금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고요. 시장이 살아나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금은 다다익선입니다. 주식이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부동산이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연금은 다다익선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노인 문제가 심각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가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 3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준비하셔서 많이 잘 써주시게 되면 일단 연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써주심으로써 국가가 소비가 잘 돌아갑니다. 소비가 잘 돌아가면 국가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수출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성장률이 올렸지만 지금은 소비를 통해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죠.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고령화,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준비해 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현재 비만에 걸려있다. 아니, 비만이 아니라 변비에 걸려있다. 변비. 대한민국은 변비에 걸려 있습니다. 변비. 무슨 얘기죠? 먹었는데 싸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었으면 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먹기만 하고 축적만 시키고 어떻게 하면 불리기만 하려고 해요. 불렸으면, 늘렸으면
빼줘야죠. 써줘야죠. 싸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변비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연금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연금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사회, 여러분 국가,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진다. 아시겠죠? 이걸 꼭 명심하시고, 연금 박사 라이브는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을 잘 준비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날 저녁 9시에 여러분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끝나갔는데도 계속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답변 안 해드릴 수 없고, 해드릴 수 없고, 네, 그쵸, 네, 그랜드 코리아님, 군복무기가 인정받으려면, 네, 초반에 병역사항 포함시켜 가야 되고, 싱글이시면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으셔야 되는데, 아유, 바쁘네요, 그죠, 네.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어쨌든, 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몬드님, 남녀 평균 수명, 예, 평균 수명이 지금 여자가 한 80, 거의 5세, 6세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가 80세? 네. QQ님, 공단 다녔는데 직원이 임의가입 9만원만 무조건 하라는 혼났어요. 20만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 보험료를 늘리게 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그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연금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에서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넘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 잘 나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최고인데, 추운데 건강관리 잘못하시면, 그쵸,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쵸?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운 게 낫습니다. 더운 게. 몸이 추워지면 안 되니까 추위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네요. 내년 또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죠? 올해 여러 가지 점검도 해보셔야 되겠지만 내 연금은 한번 잘 준비되어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금 점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올해 여러분께 연금 점검해 드리는 또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납하실 분들 빗길에 조심하셔서 네, 추납하러 갔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